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입니다. 네, 오늘 2020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윤리 그리고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세션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인공지능 기술 못지않게 인공지능 윤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인공지능 윤리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뭐죠?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단입니다. 네, 도구이죠. 인간의 행복과 편익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인간입니다. 네, 따라서 AI는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죠. 예,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케이스죠. 우리 그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쓰실 텐데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독거노인 분들께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을 하시는데, 네,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구조 요청을 인공지능 스피커 한다는 말이죠. 그때 이제 그 구조 요청을 듣고 경찰이 출동해서 무려 33명의 독거노인 분들을 목숨을 구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치매 노인이 산에서 실종이 됐는데 네, 인공지능 드론이 출동해가지고 하늘에서 그 실종된 치매 노인을 구했어요. 네, 역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케이스고요. 네, 중국에서는 작년에 무려 320명의 목숨을 인공지능이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인공지능이 자살 징후자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중국의 트위터라고 하는 웨이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웨이보에서 자살 징후자들이 어떤 비관적인 글이나 어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올라오면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을 해서 경찰이나 연구원의 이제 연구 구조팀에게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무려 작년에 320명의 목숨을 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모든 기술의 이면에는 부작용, 역작용이 있듯이 이 인공지능의 이면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인데요.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 일반인이나 연예인들의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신기하고 좀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밤에 아파트 창가에 갑자기 드론이 나타나서 개인의 사생활을 찍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의 창문도 이제 마음대로 못 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아마존이라고 이제 우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기업 아시죠? 아마존에서는 그 물류센터의 로봇이 오류가 나서 일하고 있던 직원 24명이 입원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생기는 모든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수많은 인공지능 윤리 안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뭐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구글 포토 서비스에서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2016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쇼핑센터에서 사용하던 로봇이 오류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인 테이가 네,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도 하고 네, 욕설을 한 사건도 있었죠. 네. 그리고 좀 전에 토비 월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이제 활용하는 인공지능 그 재판 보조 그 툴이 또 편향성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편향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인데요. 그 포털 뉴스에 그 기사들을 배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향되지 않았느냐, 막 이런 논란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이런 인공지능 윤리 문제들을 종합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총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두 번째, 인공지능의 오류와 안전성의 문제. 세 번째, 인공지능의 악용 문제. 네 번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5번째, 킬러 로봇 문제가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좀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글로벌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 회사들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고도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유출이 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이 대중화될수록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네, 물론 네, 인공지능의 이러한 이슈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킬러 로봇 문제입니다. 킬러 로봇은 자율형 살상 로봇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좀 전에 토비 월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킬러 로봇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안전에 직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 동영상을 하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플레이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CNN에서 보도한 자료고요. 이 로봇은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페도르라고 하는 군사용 로봇입니다. 네, 사람 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격 솜씨도 굉장히 정교하겠죠. 네, 그리고 힘도 세고, 네, 심지어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영상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네, 슬로토봇이라는 암살용 드론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조그만 이제 초소형 드론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사람을 암살하기 해치기 위해서 이제 날아가서 피해를 입히는 이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러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다행히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제 퓨처 오브 라이프라는 인공지능 연구센터에서 경고용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드론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이 킬러 로봇이나 킬러 드론이란 무기들이 범죄 단체나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세계의 의식 있는 그런 NGO 단체들이 모여서 스탑 킬러 로봇이라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역부족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공지능 국제합동회의에서는요, 스티븐 호킹 박사, 앨런 머스크, 스티브 워즈니악, 데이브 허사비스와 같은 인공지능 전문가와 전 세계 전문가들이 킬러 로봇을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의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치명적인 자동화 무기는 일단 개발되면 더 큰 규모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제3차 혁명이 될 수 있다. 인류의 피해가 어마어마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네, 하지만 사실 킬러 로봇 문제도 심각하지만요. 이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지금은 약 인공지능 단계인데요. 이제 초인공지능 단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술 폭발이라는 이제 특이점, 싱귤레러티라는 특이점이 이제 거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인간의 컨트롤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인간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컨트롤할 수도 없고요. 이때 이 인공지능이 과연 선한 인공지능이냐, 악한 인공지능에 따라서 인간이 굉장한 행복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디스토피아 같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호킹 박사, 그리고 앨런 머스크,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이런 분들이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네, 따라서 우리 인류의 미션은 명확해졌습니다. 선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 그리고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윤리 규정이나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04년
부터 해서 지금 많은 인공지능 윤리 규정이나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업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희 협회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인공지능 윤리 헌장을 NGO 단체 최초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죠. 올해 초에는 로마 교황청에서도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알고 윤리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합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합의를 통해야만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또 실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문제들, 특히 범죄적인 악용하는 문제, 범죄 목적을 악용하는 문제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규제를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서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늦어지겠죠. 따라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육 컨퍼런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나 과학자 또 기업들이 윤리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소비자들도 윤리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래 인공지능 과학자와 개발자가 될 우리의 초중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 윤리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또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향후에 자라나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교육들은 단기간에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도 발달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추가했는데요. 인공지능 윤리를 규제한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장치가 없는 위험하고 불안전한 인공지능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안 사용하겠죠. 기업들이 그런 제품을 내놨을 때 판매가 되겠습니까? 판매가 안 되고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라는 안전 장치가 들어간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 기술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잠시 이제 오늘 인공지능 윤리가 왜 중요하고 또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 유토피아 세상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좀 인식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론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